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몽수의 정상회담 1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지난 제가 중간에 간간히 보고를 드렸지만은 김삼석이가 황당수 대표가 방송에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방했다는 이유로 허위 사실이란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두 건의 민형사 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형사 사건은 불송치 결정, 바뀐 법에 따라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서 지금 김삼석 쪽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검찰의 최종 결정, 불기소 처분 결정이 나오냐를 좀 저희가 기다리고 있고, 두 번째 민사소송이 계속 좀 진행이 되다가 얼마 전에 그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예상하시는 바와 같이 당연히 김삼석의 청구가 기각되는, 그 결과적으로 황당수 대표가 소송에서 승소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처음부터 약간 좀 내용을 좀 다시 돌아가면 대략적으로 아마 기억을 다 하시겠지만, 황당수 대표가 2020년 5월 12일 윤미향 의원의 국고 보조금 횡령 사건 등에서 참 무슨 쉼터인가 나발인가 하는데 책임되시는 분이 갑자기 또 명을 달리하시고 아주 참 복잡한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좀 그 당시에 언론 등을 통해서 새삼스럽게 김삼석이 공갈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는 내용들이 알려지게 돼서, 사실은 방송의 초점은 당연히 윤미향이고, 거기에 그 일부 언론에서 거론된 김삼석에 관한 내용을 황당수 대표가 지출 해명 불가 윤미향, 간첩 보상 공갈 김삼석, 귀족 피아노 딸, 이 가족이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그 방송을 했습니다. 그 방송의 내용을 중간에 보면 윤미향이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다가 덧붙여서 부수적으로, 그런데 하나 골 때리는 것은 저 김삼석이라는 사람이 2019년 7월 19일 시사저널에 보도된 데 보면 인용처를 확실하게 좀 얘기하고 있다. 대학들로부터 6천만 원을 떠낸 공갈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과거사위 조사관을 지내고 남매 간첩단 사건 관련자인 김삼석이 공갈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을 선고받았다. 윤미향 경희기업원대 이사장의 남편인데 지역에서 소규모 언론사를 운영하며 16개 대학을 상대로 과도하게 정보공개 청구를 한 뒤 6천만 원을 갈취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한지연 판사는 김삼석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언론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정당한 권리 행사인 양 정보공개 청구를 한 후 광고비를 약속받으면 이를 취하는 방법으로 돈을 갈취했고, 범행 수법이 불량한 데다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 학교의 수도 상당히 많으며 피해도 회복되지 못했다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사를 인용을 했죠. 그 다음에 또 2005년부터 김삼석을 두고서 수원의 각종 인터넷 신문을 발간해서 기사를 써오면서 대학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서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고 돈을 받아냈다는 것입니다 라고 다시 부연 설명한 후에, 그런데 남편은 수원에서 모양으로 보면 돈도 안 되니까 과거에 공갈 혐의도 있었겠지요. 인터넷 신문하고 수입도 별로, 이런 식으로 내용을 또 덧붙였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된 이유는 제목에서도 다 기억도 하시고 제목에서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마치 과거사 운동, 정의기억연대라고 종군 위안부 관련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국고 보조금도 받고 기부금도 받고 인터넷 언론사, 사실상 1인 언론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런 것들을 하던 사람이 그 딸이 음악, 예술, 우리나라에서 그냥 예술 쪽으로 공부하고 진학한다는 게 이것만 해도 보통 돈이 들어간 일이 아닌데, 이것도 미국에 또 유학까지 시켜가면서, 그러니 관련된 분 조금 아시겠지만 1년에 미국을 유학 보내면 장학금을 받는다 그래도 생활비만 해도, 특히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LA에 있는 대학이라고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기숙사 등등 해도 생활비만 연 최소 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학비 장학금까지 받지 못하게 되면 학비까지 1억을 훌쩍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게 미국 유학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국고 보조금과 기부금으로 이런 단체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무슨 돈으로 이렇게 자녀를 미국까지 유학을 시켰느냐라는 것을 정말 위선적인 모습이라는 식으로 지적하시고 비판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방송이 되기 직전에 김삼석이 항소심에서 같은 공갈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그 무죄 판결이 확정이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지니, 김삼석 주장은 자신이 대학들 상대로 공갈죄를 쳐서 1심에서 선고를 받았지만 황당수 대표와 같은 이런 유튜버 방송인
연예인들, 유튜버들이 그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내용까지 다 확인을 해서 언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제 법적 절차를 진행했었습니다. 사실상 이제 뭐 확신된 내용은 2018년 10월 8일 날 이제 김삼석이 당시에는 이제 그 수원의 이제 주간 신문 형태로 있는 수원 시민신문 발행인이었었는데 2008년 10월 8일부터 해서 이제 그 각 경기도 소재 대학들에게 막 도저히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광범위한 이제 정보 공개를 청구한 사실, 그 다음에 이러저러한 것들로 뭐 중간에 과정이 이렇게 있었지만 결국 광고비로 그 해당 대학들로부터 약 6천만 원을 받은 사실, 이 두 가지 사실은 이제 확실하게 다 이제 서로 뭐 문제가 없이 다 인정이 되는데 이제 그 과정에 그 중간에 이게 어느 정도 공갈을 쳐서 이제 갈취를 한 것이냐 아니면 그 정도까지 간 것은 아닌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이슈였는데 1심에서는 이제 공갈을 했다고 해서 유죄. 그래서 징역 1년에 법정 구속까지 시켰고 항소심에서는 이제 갈취계는 아니다. 그리고 두 가지 사실관계, 과도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나중에 이제 김삼석이 그 해당 대학들로부터 6천만 원을 받은 거는 사실이고 또 정보 공개도 그것도 취하도 했고 이게 세 가지 사실은 사실인데 이제 공갈로까지는 볼 수 없다고 해서 이제 항소심에서 이제 무죄가 나섰던 것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수사기관과 대한민국 그냥 단순히 수사기관뿐 아니죠. 대한민국 법원에서 1심에서는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인데 그러면 요 부분,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그다음에 대법원에서 이렇게 무죄로 이렇게 판결이 난 것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1심 판결만 인용해서 어떤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경우에 과연 이게 허위 사실이란 명예훼손이냐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또 이제 김삼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자신은 윤미향의 남편일 뿐이고 그 따라서 이제 공적 인물이 아니다. 자신에 대한 어떤 사생활의 보호 범위가 뭐 윤미향과 같은 공적 인물보다는 훨씬 넓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수사기관도 경찰이나 수사기관도 그렇고 저도 좀 개인적으로 이제 그 해당 경찰서 담당 조사관이 좀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아주 뭐 젊은 분이 정말 뭐 똑부러지게 일을 하신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뭐 조사도 그렇게 길게 이루어지도 않았고 결정도 그렇게 뭐 길게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뭐 경찰이라고 해서 역시 다 그런 건 아니구나. 예상대로 이렇게 좀 제대로 능력 있는 소신 있는 경찰관을 만나면 이렇게 뭐 좋은 결과를 이제 받을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다른 사정이든 또 제가 다 후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불송치 결정이 좀 났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수사기관도 그렇고 이제 이번에 판결의 법원도 그렇고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성립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왜? 수사기관이 갈취에 해당돼서 기소를 했고 또 법원도 1심 법원도 그게 공갈에 해당돼서 유죄를 판결 선고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고 1심 판결까지만 언급한 것을 두고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볼 수 없다라고 다 해서 이제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느냐에 이제 문제가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에 의한 이제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결국 이제 이게 그 해당 인물 대상이 어떤 인물이냐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시골이나 아니면 뭐 조용히 뭐 자신의 삶만 영위하시는 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제 뭐 이러쿵저러쿵 시콜콜이 어떤 이야기들을 좀 약간 비난 가능성 있는 사실이지만 그런 얘기하는 경우에서도 이제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형법 명예훼손에 관련 이제 법리인 것인데요. 과연 그럼 김삼석이 그러한 뭐 속칭 장사미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법원도 뭐 경찰 수사기관에서 마찬가지였지만 온전한 사적 존재라고 볼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를 포함한 이제 다나 많은 유튜버들 당시 방송을 했던 내용의 대부분은 국회의원인 윤미향의 도덕성, 청렴성을 평가하고 이 과정에서 윤미향의 배우자인 김삼석의 1심 형사 판결을 적시하였을 뿐 공직자 배우에 대한 정당한 감시와 비판이 수행한 것이고 더군다나 김삼석이란 그 사람 윤미향을 떼어놓고 봤을 때 김삼석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뭐 수원 이런 곳에서 언론인으로 행사였고 그다음에 이 문제가 된 것이 뭐 언론으로서 어떤 자신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언론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제 이런 어쨌든 무죄로 확정이 되었지만 문제가 생긴 부분이니까 여기 그 사안 자체에도 언론인의 역할 뭐 이런 의무 이런 부분에 대한 공적 성격이 짙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당연히 대표가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김삼석의 무죄 판결 사실을 알고서 악의적으로만 이제 1심 판결을 만약에 보도했다 그러면 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뭐 계속 저희가 말씀드렸고 아시는 바와 같이 인터넷으로
갈수록 뭐 김삼석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아무리 검색해도 그뭐 1심 판결만 검색이 될 뿐 항소심이나 대법원 판결은 전혀 검색되지 않았었습니다. 2020년 5월경 지금도 아마 거의 좀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으니 뭐 이런 부분을 두고서 이걸 그것까지 확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사실이 명예훼손 성립될 수 없다라고 이제 했더니 사실 이제 재판 과정에서 김삼석 측은 뭐 그 김삼석으로는 검색이 안 되는데 대학 공갈 사건이라든가 다른 검색어를 넣으면 어떤 검색이 그거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주장했었으면은 법원은 이제 이런 뭐 당연히 이런 주장을 배척을 했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삼석이가 이제 자신이 간첩죄를 재심을 통해서 이제 무죄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국가보안법 위반죄는 오히려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김삼석에 대한 수사에서 뭐 요즘에도 계속 뭐 긴급조치 구호 위반이 등등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만약 수사 과정에서 고문의 어떤 사실이 있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불법 수사라고 해서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죄까지 이제 무죄가 되었을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아마 수사 과정에서 많이 이제 거론되는 심각한 고문이라든가 인권유리 사태는 없었던 걸로 생각이 좀 듭니다만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아마 국가보안법 위반까지 이제 무죄가 되었을 것이겠죠. 결과적으로 간첩죄가 이제 무죄가 된 근거는 이제 당시 본인의 진술 외에는 이제 그런 증거가 없다는 것이실 것인데 사실상 뭐 간첩이라는 것이 뭐 드러내놓고 또 지금이야 뭐 여러 가지 디지털 뭐 증거들이 뭐 확보될 수 있지만 뭐 당시에 뭐 그것이 그런 증거까지는 있을 수 없다고 봤을 때 결국은 뭐 간첩죄의 유력한 확실한 물증은 뭐 통일에 대해서 북한 측 자료를 뒤져보지 않는 한 뭐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증거 확보가 불가하는 상황에서 이제 과거의 사건을 이제 지금의 잣대로 봤을 때는 뭐 무죄로 판단할 여지가 뭐 없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국가보안법은 위반죄는 결국 유죄로 확정됐다고 재심 과정을 통해서도 더 웃긴 거는 김삼석이 석방 후에 이제 군 문제 전문가로 왜 군 문제 정보를 행사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잡발 매체 주로 이제 아주 주사파하고 친한 이제 매체들의 이제 칼럼 등을 이제 기고하면서 다 자신이 마치 안보 문제 전문가이냐 행세를 하면서 이와 동시에 또 아주 오래전부터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이 이제 야당 대표 시절에 형사 고소들을 남발하면서 아주 이런 것이 아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으로 좀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신의 요번에 이제 그 공갈 그 판결 관련해서는 그 황당수 대표만 고소한 게 아니라 제가 우연히는 아니죠. 조사를 받게 된 당원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일반 당원, 일반 시청자도 이제 명예훼손으로 이제 고소를 해서 이제 해당 이제 경찰서에 제가 소정의 비용을 받고 이제 입회를 해드렸는데요. 뭐 당시 좀 그 해당 경찰관은 뭐 엉뚱하게 뭐 김삼석 쪽에서 뭐 그런 것을 주장하지도 않는데 뭐 모욕한 거는 아니냐는 식으로 이제 몰아가려고 해서 제가 좀 너무 황당했었습니다. 그래서 모욕이 왜 이게 모욕이냐 약간 그 비하하는 표현이 들어갔는데 아니 이런 정도를 가지고서 모욕으로 또 처벌해서는 당연히 안 되기 때문에 뭐 우리는 뭐 모욕도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좀 저도 뜨악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또 경찰관은 오히려 모욕조차 이제 부인한다고 하니까 적당히 당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당원분한테 이제 그 결정이 왔는데 검찰 송치영장, 그러니까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이제 문자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그냥 이 경찰관은 아주 작심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좀 약간 좀 그래서 뭐 전화가 오셨길래 좀 이러고 저렇게 따지시면 절대 이게 뭐 처벌받는 그 사안은 아니니까 너무 그게 걱정 마시자고 했더니 아무래도 참을 수 없어가지고 해당 경찰한테 전화를 걸었다는 겁니다. 전화를 걸었더니 문자가 잘못 나갔다. 아직 결정난 게 아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뒤늦게 이제 무혐의를 이유로 한 불송치 결정을 받으셨고 이 건도 아마 김삼석이 이 일을 제기한 것을 압니다만은 뭐 사안 자체가 너무나 명백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뭐 경찰관이 편을 들고 싶어도 도대체 기소를 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해서 혹시 이 방송 보고 제가 뭐 따로 연락을 뭐 드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방송 혹시 먼저 보시게 되면 다 황당수 대표 같은 경우는 다 마무리되었다. 잘 마무리되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다 생각이 좀 들고 정말 좀 새삼스럽게 참 경찰관들의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뭐 경찰관들이 다 어느 정도의 다 소정의 교육을 받고 당연히 또 그 우리나라 사회 경제적 지위가 전반적으로 상승함에 따라서 뭐 예전처럼 뭐 없는 집에 태어나고 하는 경찰관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 시험 자체도 경쟁이 또 심하다 보니까 나름 그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선별돼서 이제 경찰관에 이제 임용이 되는데 하여튼 그 해당 그 경찰관 우리 당원을 조사했던 경찰관의 어떤 자질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좀 의문스러웠습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윤미향이 무서웠던 것인지 윤미향의 편이었는지 좀 궁금이 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어쨌든 뭐 미국 유학까지 시키면서 호화판으로 딸 교육을 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 유학 비용을 뭐 황당수 대표 등을 통해서 이제 소송을 통해서 좀 말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겠죠. 아니겠지만 어쨌든 뭐 소송 비용을 뭐 이제 그 저희가 승소를 한 사람은 이제 그 소송 그 비용 결정에 따라서 법정된 법으로 정해진 소송 비용을 이제 청구할 것이고 당연히 저희도 하겠지만 아마도 뭐 예상컨대 뭐 김삼석이나 윤미향 겉으로는 뭐 알거지겠죠. 알거지고 그다음에 그런데 하여튼 고액의 미국 유학을 시키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반일 운동에 앞장서면서 일본 과자를 위안부 쉼터에서 이렇게 먹었던 것처럼 막 정신도 재산도 모두 이중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언급해드린 것처럼 최근 대법원에서 긴급조치 구호 위반 처벌자들에 대해서 거액의 손해배상을 인용을 했죠. 그래서 115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아직 뭐 이제 하급심 판결, 이제 파기환송식 판결이 나온 건 아니지만 대법원에서 그렇게 이제 결정을 내렸으니까 뭐 2심 법원에서는 이제 인용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당연히 이런 사건들은 이제 이른바 민변 등 이제 작발 변호사가 다 진행을 하게 되고 뭐 이런 경우에 대부분 다 상당한 성공 보수를 지급받게 됩니다. 자, 그럼 또 민변 변호사들은 짭짤한 이런 국가로부터 짭짤한 보수를 올리고 또 이걸 가지고 또 뭐 이재명이나 이런 사람들 또 무료로 변론해 준다고 뭐 하던가 해서 또 자신의 힘을 강구하게 될까요? 하여튼 뭐 어쨌든 김삼석 같은 뭐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김삼석 같은 사람이 황당수 대표한테 소송을 제기해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택도 없는 짓이었던 생각이 좀 들고 뭐 어찌됐건 결과 잘 마무리해서 정말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하여튼 뭐 마무리되는 데까지 끝까지 마무리되는 데까지 수속 절차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